고수들은 우리 부모님이 황혼의 재혼을 하시겠다면 네. 다 찬성을 하셨는데요. 그래도 이것만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나는 다시 한번 부모님께 더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부분은 없으세요? 재산 네. 말고요. 재산 네. 저는 독립 못한 자식요. 아. 우리 어머니랑 두 분이서만 오롯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다른 이렇게 뭔가 이제 걸치는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. 걸치는 것들, 그러니까 자녀, 그러니까 뭐 결혼 사람만? 안 한 자녀를 얘기하시는 네. 반대하는 거죠? 거죠. 아니 결혼 안 한 자식뿐만 아니라 뭔가 독립 못한 자식 경제적으로라든가 부모님에게 다시 혹이 될 만한 자식들은 없어야 된다. 근데 살면서는 그러면 뭐. 혹이 처음부터 없다가도 저제 잘 가다가 혹이 돼서 혹이 다시 돼가 붙을 수도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. 많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거는 인생은 정말 방정식이 없는 것 같아요. 누가 어떻게 될지. 결국은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김윤숙 고수님은 완전한 좋은 어떤 그 배우자라면 찬성한다 이런 것밖에 다 안 되는 거예요, 결국은.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는데 그 새아버지가 떤다 떨어. 술을 너무 좋아하신다거나 비슷하네요. 그러니까 왜 주사라고 하죠. 왜 술만 술 드시면 저는 그거는 정말 못 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. 예, 그게 그것도 예를 들면 너무 또 도박을 좋아하신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는 남자들은 알거든요. 이게 여자 입장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남자들은 남자 입장에서 보이는 게 있어요. 뭐 황혼의 재혼은 살아온 세월이 깊은 만큼 그 양쪽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조건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재산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기울면 문제가 좀 많이 아무래도 생기나요? 생기죠. 그렇죠. 그 재산 때문에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. 정말 없는 분들은 좋은 분한테 황혼 재혼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있는 분은 늘리려고 하진 않지만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 그쵸. 의심을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결혼시킨 커플 같은 게 이런 거 아버님이 회장님인데 같이 살아서 1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집을 주고 3년을 살게 되면 얼마를 주고 거기서 몇 년이 살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 부응하는 여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안 해서 황혼 재혼 때문에 자식하고 부모가 법정에서 막 다투는 경우도 소송이 있다면서요?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최근에도 많아요. 어떤 소송이 있었냐면 네. 부모,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왔는데 네. 이 부모 두 분이 했던 혼인이 무효라고 소송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건 딸이 제기했습니다. 아들이 아니고 딸이 제기했는데 뒤로 그런다니까 이게 딸들이. 두 사람이 이제 11년간 사실혼을 가졌는데 돌아가시기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새엄마가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딸 입장에서는 상속 본인이 받아야 될 상속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뺏기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이 혼인은 무효다. 우리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된 거다. 법원에서 이렇게 봤습니다. 11년간 그렇게 살았고 그 직전에 돈을 좀 주는 게 있거든요.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아버지가 혼인하자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볼 수 있다. 그래서 딸이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은 잘못됐다. 그래서 그 결혼은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데이트하는 사이에서 정말 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. 내가 죽고 나면 네 네. 엄마, 새엄마 좀 꼭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이렇게 네. 우리가 사귀다 보면 아유 혼전 계약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힘들거든요. 근데 아까 건강 검진 그거 좀 떼오시고요 하듯이 중간에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십니까 이런 경우?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아니면 미팅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교제가 잘 돼서 결혼의 얘기가 될 때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드립니다. 계약서 같은 거 쓴다 그럴 때 아유 나 이러려면 안 해. 뭐 이런 분들 많죠.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. 무슨 사랑인데 계약서냐. 특히 이제 황혼재혼에 있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.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황혼재혼에 있는 분들은 아니 내가 저 사람을 그거로 본 거 아니야. 나 치사하게 돈으로 보지 마.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론에 나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. 실제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혼전 계약서가 일반화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성강 횟수까지 정해놓고 계약을 합니다.
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. 아니 그게 요청을 못 사람 맘대로 되나 그게?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헐리우드 배우들은 혼전 계약서를 그 정도로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서로 도장을 찍고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, 재혼하는데 계약서가 없이 무턱대고 했다가 막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.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나 그런 경우 하나 봤어요. 지금 경기도에 아주 유명한 도자기 공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. 그 남자분이 혼자 사셨어요. 애 둘 데리고. 근데 거기에 도자기 배우러 왔던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살게 된 거예요, 자연이요. 세월이 갔는데 사랑과요. 이분이 아팠어요. 그래서 암이 걸려 돌아갔어요. 근데 돌아갔는데 그거를 재산을 안 하고 그냥 죽은 거야. 아. 그리고 여자를 너무 이뻐했어요. 이게 우리 이제 그 친구 부인들은 다 그 남자를, 죽은 남자 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애들을 그 젊은 여자가 재혼하고 난 남편이 죽은 거 아니에요. 늙은 남편이. 죽으니까 지 고등학교 동창이래나 뭐 누구 만나서 같이 결혼했다고요. 그 남자의 애 둘은 그냥 개밥의 도토리예요. 그거 보면 남자들이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아. 돈이 자기가 병이 들면 빨리 애들한테 죽어야지. 그걸 멍청이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. 그 여자를 어떡하는 믿었던 거죠. 응? 여자를 믿었는데 그걸 멍청이라 그러면. 아니 여자를 애도 안 낳는 여자 믿으면 어떡해. 지혜를 줘야지. 그러니까 미모에 속지 마. 재혼하지 마. 하지마. 이게 원칙으로 예, 예.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. 지금 부정돼 있는 얘기를 하면 이거 대화가 안 됩니다. 그 부인께서 새로 오신 분이 3년 되든 5년 되든 뭐 자식이 있고 그걸 떠나서 정도로 지금 갔느냐. 그랬을 때는 그 공양해줘야죠. 그렇죠. 근데 이 양반이 그 어머니 되는 분이 탈선해서 딴짓한다면 그건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게야. 그렇죠.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거는 정도를 놓고 하자 이게야. 그분이 정확하게 지금 내가 난 자식이 아니지만 자식을 보호하고 이러면 공양해줘야지 어떻게 됩니까? 알겠습니다. 지금 일단 도리와 이 법적인 뭐 문제들이 이렇게 황혼 의원이 쉽지 않군요. 쉽지 않죠. 딸 네. 입장에서 내 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그래서 네. 사실은 저희 그 회원들을 보면 네. 황혼재혼에 있는 분들은 그 혼인신고도 더디게 하세요. 그러니까 뭐 보통 요새는 뭐 초혼자들도 1년 정도 있다 한다 그러는데 보통 2, 3년 뒤에 뭐 저는 뭐 간을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서로가 지켜보는 충분히 단계인 살아본 것 같아요. 후에. 네. 그리고 네. 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말리는 거예요. 이게 재산이 있어도 자녀들은 재산 욕심내고 뭐 배우자도 욕심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거를 단계별로 조금 나눌 수 있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은데 너무 욕심을 내는 거죠. 내가 와이프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이런 욕심을 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만약 제 엄마가 재혼을 하겠다. 네. 그러면 일단 신체 건강한 할아버지셔야 되고 네. 네? 조건을 굳이 따진다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러면 돈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두 분이 알토론 자식들 용돈 서로 양쪽 자식이 있다면 알토론 같은 돈 갖고 이렇게 된장찌개 하나 넣고도 행복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다면 만약에 부모님이 남자 쪽이 노름이 많다거나 바람기가 있다든지 뭐 사기사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냥 굳이 반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랑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하게 살다 우리 엄마가 떠나는데 혼자 계시면 그것도 자식된 도리로서 심정적으로 또 같이 도움을. 또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도움을. 살펴드리고 그럼 또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맞습니다. 아,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. 아 좋아요? 아, 정말 원하던 대답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까 시작에 저는 가끔 저 후배들한테 네, 네, 네. 뭐 황혼에 같이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트를 하더라도 멋있게 해라 이런다. 맞아요. 그렇죠. 에? 멋있게 해. 그 데이트가 멋있지. 예. 그 이상하게 뭐 맞지 않는 사람끼리 데이트는 맞지도 않고 멋있게 하는 건 멋있게 어떻게 한다는 하는 게 뭐 알려주세요. 둘이서 바버리 입은 바버리 코트 같이 입고 뛰고 가더라도 명동 가더라도 남이 쳐다볼 정도로 돼. 그래도 데이트를 해라 이게. 이 구역에서 슬슬 하는 데이트는 필요도 없고. 그래야 그 멋 속에서 아까 말씀 이것도 나오고 한 만나야 되겠다는 의욕도 나온다. 맞습니다. 박수 한번 해야죠. 이거 맞는 말씀이세요. 맞아. 처음 시작할 때 이 노년의 그
결혼하겠다고 하시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. 황혼의 로맨스 열풍, 이렇게 부는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고독사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국도 이제 심각해지는 시기가 됐고 또 5년 뒤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60대가 좀 지나면 나를 찾는 사람보다 내가 찾아갑니다. 그래서 그때 되면은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죠. 근데 아무도 날 찾아주질 않아요. 근데 그때 소소하게 아까 우리 이혜롱 선생님처럼 손잡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. 황혼재혼의 사랑은 따뜻한 옥돌 매트라는 거, 그죠? 은근하고. 네, 은근하면서도 참 이렇게 이 사람이 아픈 거를 살짝 알 정도로의 느낌을 받고 갖고 있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. 네. 자, 이혜령 선생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. 네. 소감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이게 사모님 사진만 보여주시면 여자친구가 조금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. 왜냐면 또. 다 안다고. 다 아세요. 예. 이혜령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? 방송 같이 하시면서. 오늘 글쎄 이런 프로가 네. 참 더군다나 황혼계에 있는 사람들, 우리 특히 동료들이 이런 걸 보고 참 많이 좋아할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홀로 있는 사람들이 여자분도 많고 남자도 많습니다.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재혼을 해야 되겠는가, 이런 심각한 문제도 있고, 또 재혼할 필요가 뭐 있는가, 데이트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다, 이렇게도 생각할 거 아니냐. 그래서 참 오늘 통해 가지고 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이고, 예. 선생님도 정말 활발한 데이트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을 하게 했는가.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. 너 늙어봤냐? 나는 젊어봤어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이렇게 노래하고 계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아, 정말 멋지네요. 이 가사처럼 너희들은 늙어봤냐? 나는 젊어봤다.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. 삶의 경험자고 정말로 많은 경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더 젊어지시는 우리 어르신들 황혼의 로맨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고 하루아침에 대박이 아니잖아요. 로또가 아니잖아요.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겠어요, 그죠?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금 개천에 용나기는 쉽진 않다. 기저귀 채울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. 개천에서 욕 나온 애들은 마지막 한 방이 있어요. 개천에서 욕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요즘에도 당연합니다.